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걷기 운동하고 여기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뚱뚱하고 비만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 허리를 꼬부정하게 하는 사람, 뭐 고혈압, 당뇨 있고 막 중풍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런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는 음식을 알아야 되는데, 음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먹는지,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내용이냐면, 음식을 우습게 알면 질병이 나를 우습게 본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되노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무엇인가 먹으면서 살아가요. 뭐든지 먹으면서 살아가. 어쨌든.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난 두 끼 먹는데 얘라 확 그냥. 보통 사람들이 세 끼 먹고 살아가자. 몇 종을 먹는지 실샘해 보지는 않지만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 영양소 이런 거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뭐 먹자. 짜장면, 짬뽕, 뭐 추어탕, 무엇이 먹자 그러면 그냥 가서 먹어 제낍니다. 또 영양소에 대해서도 별 의미 없이 그냥 먹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영양소라고 얘기해봐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 야 괴기 좀 적게 먹어라. 밥 많이 먹으면 야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다구가 되는지는 별 의미 없어요. 그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다구가 되는 주 원료라면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가 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는 심뇌혈관 질에서 중풍, 뇌경색, 무시 터지는 거, 뇌출혈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 근육에 관련된 모든 이런 병들이 생겨. 뼈다구, 아주 쉽게 골다공증. 아주 소중한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질게요. 그래서 병 발생하면 이게 뭐 왜 이러, 나는 갑자기 뭐 왜 이렇게 얘라이 지랄 떨어. 큰 관심 없이 먹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유형을 보면 또 늘상 같은 음식 먹는 사람이 있어. 늘상 그 음식의 메뉴를 한번 적어봐. 적어보면 늘상 똑같아. 그러면 영양실조가 와. 또 매일 다른 음식 먹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적 다양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어. 음식을 한번 일지를 써봐. 비슷합니다. 또 자이던 타이던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우리 직장 상사가 또 여기 뭐 누가 메뉴를 선정해서 그대로 먹어 제껴. 역시 영양실조입니다. 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걸로 또 주식이 간식이 주식화돼서 이렇게 먹어 제끼는 사람들. 또 밥 세 끼 위에 간식, 야식, 뭐 그다음에 뭐 별의별 거 인스턴트 음식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늘 먹어왔던 대로 먹어가는 사람들. 근데 요거 이외에 요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영양실조가 생기고 결국은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나마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에 한 끼라도 자연식, 생식을 하든 생채식을 하든 뭔가 노력을 하는 사람, 요 사람은 조금 영양실조가 덜 와. 그나마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얼마 기간의 세월,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결과는 무섭고 또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원료를 먹은 사람들, 비교적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자연식 중에 생식, 생채식, 제철 음식 즐겁게 소식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내 입이 원하는 원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 채로 병원 들락날락하고 약을 복용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 소중하게 먹어라 이 말이야. 우리 가서 병원에 가서 약 타오면 꼭 제때 꼭꼭 지켜 먹잖아. 그렇듯이 하루 세 끼 즐겁게 소식하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을 음식처럼 먹는다. 이런 거 지키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영양실조로 인해서 병이 발생한 사람들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꼭 약 챙겨 먹잖아. 한 끼에 5알 먹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한 끼에 27알 먹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야. 그럼 그거 먹다 보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약을 밥 대신 먹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가만히 보면 내가 음식을 별것 아니라고 무심코 먹는다면 내 몸은 주인의 잘못된 선택을 뭐라고 받아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만큼 약 10년이 지나면 내 몸도 지치고 포기해버립니다. 내 몸이 지치고 포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연 치유력이 고갈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도 떨어져요. 대사 장애가 와. 오장육부의 불균형이 와. 저체온증이 와. 염증이 디글디글해. 그리고 영양실조로 해서 극미량의 영양소 부족을 해서 다양한 원인도 모르는 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중에 가장 더 부족한, 아주 약하게, 아시겠어요? 제일 병이 깊은 곳부터 순서대로 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병이 발생하면 그 2번 순서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노력 없이 어떻게 약을 끊어? 못 끊는 거잖아. 이 중에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힘, 그건 자연 치료력이에요. 피지스 파이지스라고 하죠. 자연 치료력을 잃으면 크고 작은 질병에도 쉽게 노출이 돼요. 막을 힘이 없으니까. 또 치료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더 무서운 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병 들어서 약 먹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치유력을 잃는 원인이 뭐냐 이게. 그게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에요. 이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 치유력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은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이에요. 그것 역시. 그래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으로, 아시겠어요? 자연식으로 하는 식습관을 가질 때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이런 조건에 식습관 개선 없이는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개선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지금 그대로라면 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을 잃는데도 10년 걸리고 회복하는데도 10년 걸려. 이게 헤링의 법칙이야.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거 주먹구가 아니야. 아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텔로미어 꼬랑지 마디가 짧아지는 속도가 달라요. 자연 치료력을 잃은 사람은 텔로미어 잘라지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자연 치료력을 유지한 사람은 텔로미어 꼬랑지 잘라지는 속도가 느려. 그게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똑같은 동년배를 할지라도.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런 자연 치유력을 잃기 전에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음식을 약처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식사를 해야 돼요. 내 몸에 맞게 맞춰서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자연 치유력을 유지하고
보관하고 또 이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약은 음식처럼 꼬박꼬박 세끼 식후 30분에 먹으시오라고 하면 그건 꼬박꼬박 먹으면서 왜 음식은 지멋대로 먹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되노라. 이거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 없이는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는 서양의학적으로 영양실조로 인한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자연 치유력을 잃기 때문에 병을 치유하거나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아픔 갖고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건강법이 있으나 대개가 다 보조요법입니다. 그 보조요법이 주요법인 건 그처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홍보에, 그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혈액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서양의 약적으로 혈액의 문제예요. 생산 운영에서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병이 시작되고, 혈액이 좋으면 병이 금방 고쳐지는 거고 혈액이 나쁘면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생산하고 하는 그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주가 됩니다. 음식이 주예요. 그래서 좋은 원료는 자연식이에요. 조리를 최소한 음식이 가장 좋은 맑은 혈액을 생산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생산하는 원료는 자연식이에요. 그게 생식과 생체식이에요. 그게 하나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운영이야. 혈액순환은 대사장의 혈액순환, 이것은 콩팥, 간, 심장 세 개가 합성돼야 돼요. 그래야 피가 잘 돌아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한 피를 곳곳에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세포들이 먹이를 먹고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요법 중에 또 하나가 운동이에요.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몸 내부에서 이 혈액 순환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러나 힘든 거예요.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운동해야 돼. 그게 보조요법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실천한 만큼만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신우일신이잖아요. 음식, 요 주식으로는 1950분의 1씩 좋아지고 나빠지고요. 운동은 3650분의 1씩 좋아지고 나빠져. 10년을 기준으로. 만 950분의 1, 3650분의 1, 처음에 미미합니다. 미미하니까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좋아지는 것도 미미하고 나빠지는 것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10년 후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절할 정도로 중풍에 맞아가지고 하반신 마비되고 목 밑에가 마비돼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냅다 뛰어댕기고 자전거 타고 맨발로 걷고 난리 지랄법석을 떠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처절할 정도예요. 그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10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 치유력, 이 회복의 조건들이 또 있어요. 구성 요건이 있어. 그것은 맑은 혈액이 있어야 되고, 그건 음식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순환을 위해서. 세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 이 영양실조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역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서하고, 아시겠어? 용서하고 용서 빌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자연치유력의 구성 요건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한 거 정리해보면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마음을 따뜻하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장수할 수 있노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되노라라고 하는 얘기 정리했습니다. 이제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정리했으니까 하나씩 둘씩 정리하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하시고 보완해서 일신의일신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법이고 지름길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